앞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태, 사실, 사건을 기준으로 세워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사물이라는 것은 현재 기억 속에 같이 있어요. 현재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현재 의식 속에 같이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의식이라는 건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봐서 이 현상을 말로 표현하는데, 때, 사태, 사실, 사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 얘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조국 사태를 보려고 하는데, 조국 현상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조국 사건은 어쩌면 너무 단순한 일에서 발생이 됐어요.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그러니까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한 상황,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했고, 법무부 장관에 앉았던 조국은 대통령에게 사퇴를 한 거죠. 지명하고 임명하고 사퇴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장관의 자리, 이 이름들이 조국 사태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되는 거죠. 지명을 했던 날짜가 8월 9일이에요. 청문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임명된 날짜가 9월 9일이에요. 임명된 후에 조국이 사퇴한 날짜가 10월 15일인가? 15일쯤 돼요. 10월 달이 넘기 전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고, 이후 11월 이렇게 11월, 12월 이렇게 흘러온 거죠. 요게 요 사태의 다인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쭉 설명을 해봅시다. 이 현재의식, 이거는 국민들 개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인 거죠. 이 중에서 유시민의 경우에는 다 둘러봤더니 이 사건의 의미가 가족 인지극이다, 이렇게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조국의 가족, 처, 아들, 딸, 동생, 직장 동료, 청와대 민정수석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문제를 삼았죠. 애시당초 문제는 장관에 누가 앉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현실에서 현상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조국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은 가족인지극이라고 불렀죠. 뼈 때리는 말이죠. 타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타골어. 이 내용을 차분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조국을 지명하기 할 즈음부터 언론 보도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이어졌죠. 청문회 마지막 날 부인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했죠. 그리고 임명한 다음에 조국은 장관이 되어서 업무 처리를 했죠. 조국이 업무 처리를 하는 동안에 조국의 부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조국이 한 달여 만에 사퇴를 했고,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쭉 11월 한 달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전방위 수사 중이죠. 이게 조국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된 상황이죠.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는 우리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지명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언론 보도는 거의 몰빵 보도죠. 초기 지명돼서 임명되기까지 몇만 건이다, 몇십만 건이다, 몇백만 건, 아니, 백만 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몰빵해서 하여튼 모든 매체가 조국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어요. 실제 전개됐던 청문회를 보면 조국의 도덕 검증은 아니고 가족과 지인들의 도덕 검증이 청문회의 내용이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문회 마지막 날 제기됐던 공소장은 참고인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백지 공소장과 같아요. 그렇게 알려졌죠? 밝혀졌죠, 이제. 그런데도 조국은 임명받았을 때 공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공적 소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부여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를 조국은 했어요. 그게 법무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러죠.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100곳. 이건 완전히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많은 물량 투입을 했죠. 어쨌든 조국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후에도 소환은 했지만 기소는 못했어요.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검사 30명 업무 지인 다 해도 아직도 조국의 죄를 밝히지 못했다고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방위 수사하는 이것은 점차 확대되고 있죠. 동료들,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면 청와대, 민정실이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였던 캠프 이런 데까지 지금 막 전방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면 사실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를 앉히려 했다. 거기에서 발단이 된 거죠. 지명하면서 조국 사건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명하는 그 시점 언저리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고 그 언론 보도 이후 청문회, 부인기소, 임명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쭉 전개가 된 거죠. 그리고 8월 9일에서 시작해서 지금 12월 초까지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전개된 사실들은 이런 의미를 갖는 사실들로 밝혀졌죠. 언론 보도는 몰빵 보도였고 청문회는 조국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의 도덕 검증을 하는 청문회가 됐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백지 기소였다는 거죠. 압수수색 등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국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예요. 사건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볼 수는 없기에 아주 간략하게 이 사건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든 언론 보도든 검찰이든 누구든 간에 두 가지 점을 체크해야 되는 거였죠. 하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죠. 지금까지 전개된 걸 보면 그 조국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능력은 오케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티를 걸었던 거는 조국의 도덕성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사자 조국의 도덕성을 짚어내지 못하니까
조국과 관련된 처, 아들, 딸, 동료 이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추궁한 꼴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봅시다.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조국을 지명하면서부터예요. 장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조국을 지명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검찰개혁이에요. 이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명하는 시점 전후로부터 엄청난 양의 반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론이죠. 반대하는 그 명분은 언론의 의무라고 하는 권력 감시라는 거죠. 보통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의무는 세 가지 정도를 들죠. 와치독의 역할을 한다, 악마의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건설적인 아젠다를 설정한다. 이게 건실한 언론의 역할로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조국에 대한 몰빵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이런 몰빵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후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라면 조국은 이렇게 탈해야 되는데 탈락했어야 하는데 실제 전개된 상황은 임명됐어요. 그리고 임명돼서 스스로 사퇴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론 보도에 의해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탈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명됐다는 거죠. 임명되자마자 또는 임명되기 직전부터 이번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저지를 하죠. 검찰이 내세운 건 법과 원칙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부인을 기소하고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직을 쭉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이 원했던 방향으로 탈락되지 않고 원래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대로 쭉 자기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퇴를 했어요. 이 조국 사퇴를 밀어붙였던 세력은 자한당이죠. 관련된 것이 국회의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했는데 자한당은 조국과 공수처를 한꺼번에 묶어서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원래 검찰개혁의 의도를 탈락시키려고 밀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국을 사퇴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건 두 가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하나는 법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문제이죠. 법원의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기소 내용이 유죄냐 무죄냐 유무죄를 판결하는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통과할 거냐 통과하지 못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을 임명할 때의 의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법원이 국회가 이 문제를 밀어붙여서 검찰개혁이라는 의도를 이탈시킬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8월 9일 날 지명하고 9월 9일 날 임명하고 10월 15일 날 사퇴했는데 국회 문제는 12월 9일, 10일이라고 하죠. 10일 날 결정이 날 거예요. 공수처의 문제는. 법원의 문제는 연내 또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조국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 인질극이라는 탁월어로 말을 했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 조국 현상, 조국 사건은 리얼리티 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리얼리티 쇼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시민이 또는 갑돌이가 모든 언론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아 이건 가족인질극이구나. 갑돌이는 아 이건 리얼리티 쇼구나 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시민이라는 한 지성인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이 국민 개개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안다. 국민 개개인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과 관련된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평가해 봅시다, 이제. 언론 보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는 이 사실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어땠냐면 사실은 채용이라고 했는데 주어 수어라고 했죠. 이 주어가 조국이 아니라 조국을 둘러싼 인재들이었단 말이죠. 인재들이 어떠했다더라. 이게 따옴표를 쳐서 발표된 보도들이에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이것이었죠. 100만 건이다, 수만 건이다 하는 거죠. 스스로의 뉘앙스는 미닝인데 그 미닝이 비도덕적이다 이런 거였어요. 조국에 관련된 대부분의 보도는 조국이 도덕성이 없다 이런 논리로 전개됐어요. 뉘앙스가 그랬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로 또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보도들로 가득 찼어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누가 뭐뭐 했다 더라 이렇게 마치 전언을 전하는 것처럼 말했어. 전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무엇 했다더라 하는 이 내용을 글자를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이런 걸 논리학적으로는 언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사실 확인한다 하면 조금 잠깐만 덧붙이자면 사태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어떻게 지시하느냐 이거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인 없이 그냥 들은 글자를 그대로 받아 적은
그런 보도들이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언론의 보도라는 건 이런 세 가지를 그동안의 언론은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해오던 일이에요. 얼마 전 MBC에서 검찰 기사단이라는 걸 방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죠. 검찰이 불러준 글자를 내용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 전하는 거죠. 마치 조국이 유죄이듯이 뉘앙스를 검찰의 입장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런 걸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라는 게 완벽한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검찰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데 이 법이라는 것과 원칙이라는 것을 검찰은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조국과 관련해서 물량, 배치, 그 업무의 수행.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법에 따라서 검찰의 자원과 그 자원을 배치하는 것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원칙을 가지고 수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업무라는 게. 그런데 검사를 20, 30명 무슨 압수수색을 100곳 이렇게 해서 아니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서울 중앙지검, 대검 이런 데다 배치해서 특수부 검사들 그렇게 능력 있다는 특수부 검사들을 여기다 다 배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8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업무 수행하는 건 검찰이 업무 수행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위배되고 있는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검찰은 조폭 두목과 똘마니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보면 법도 원칙도 다 무시하고 조폭 두목과 똘마니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잠깐 여기서 아주 적절한 동영상 하나 보고 가자. 동영상이 검찰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마치 두목개가 저렇게 땅을 파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한 당은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현재의 정국을 이끄는 리더들인데 나경원의 경우에는 5살, 황교안의 경우에는 7살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5살쯤 되면 말을 배우죠. 그때 거짓말이 많이 늘어요. 이 거짓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잘 모르면서도 말하고 해서 아이들은 말을 배워요. 나경원은 말의 일관성이 없죠.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계속 변명,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밖에 못해요. 다른 말을 못한단 말이죠. 거짓말을 배우는 5살 아이 같아요. 황교안의 행동을 보면 이제 고집이 서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아이 같죠. 대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한다 라고 황교안은 대장 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거 안 해라고 밥도 굶고 땡깡 치고 똥꼬집 부리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하는 행동이 정치라는 건 타협과 합의가 원칙인 거죠. 타협과 합의가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은 자기가 대장 안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것.
이 유치원생들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사람들로 느껴져요. 정치인처럼 어른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자한당이 정치를 해왔고 반대를 해왔어요. 현재까지 드러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리얼리티 쇼는, 리얼은 사실상은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언론, 검찰, 자한당. 이것이 현재까지 바라본 이 3자들의 모양이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안된 검찰개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게 힘은 있는 건지, 그게 실패를 한 건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리얼리티 쇼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